자, 내란에 관련한 증거물을 없애려고 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이기도 한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방첩사까지 동원을 해서 대통령실 PC를 파쇄하려고 했던 혐의로 고발당했고 네, 이제 경찰이 입건됐어요.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게 실제로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용산을 무덤으로 만든 뭐 주역이라는 것은 이미 일찍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방첩사 인원을 동원하라고 했다는 그 정황이라든지 어제 JTBC 단독 보도 내용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실제로 정진석이 자료 파기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파기된 자료라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든지 이게 지금 PC나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대목에서 이게 지금 기존의 내란 가담 내지는 종사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한 그렇죠. 저촉 부분,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실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된 거니까 수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 자료 파기나 파쇄라는 것은 당연히 저는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디가우징이라든지 이런 거 단어 기억나시죠? 이제 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PC와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려고 그러니까 했다라는 아예 거예요. 없애버리는 아예 거죠. 없애버린다는 네. 거거든요. 이거 이제 증거인멸의 의도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 뭐 일단 입건됐으니까 뭐 수사 받는 거밖에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내란 관련 증거물들을 12.3 계엄의 중심에 있었던 방첩사령부가 이렇게 또 가담을 해서 같이 없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요 역사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계엄 불법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사실상 옥중 통치를 하는 모습,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심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나올 때도 거기에 보이고, 아니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그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개인 비서처럼 계속 일을 합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경찰 인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 이때 옥중 통치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럼 그런 옥중 통치를 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거 서포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파기하려는 거 아니었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군을 동원한다. 정치의 군을 동원한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의 시계를 어디까지 돌리는 겁니까, 진짜. 예? 군사 쿠데타 시기까지 돌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 시대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했다. 이거는요, 진짜 저는 역사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단순히 뭐 공공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큰 죄를 진 거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아까 에디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에 있는 뭐 PC와 하드디스크를 자체를 완전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안보실에서, 김태호 생각하시면 되죠. 김태호가 있는 그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그 다음 날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 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방첩사가 하다 중국 컴퓨터 뭐 폐기 처리반이 됐어요. 정말 우리나라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방첩사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포인트 두 가지가 안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어쨌든 수사하는 척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의심했던 거는 북한을 정말 얼마나 유도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김태호 중심으로 있는 안보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근데 지금 자료들 다 파기하고 있는 곳이 아마 그 대통령실 특히 안보실일 겁니다. 추측하건대. 그렇다면 완벽하게 증거인멸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고 방첩사는 지금 뭐 단순히 중국 컴퓨터 폐기 처리만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공수처에서 계속 압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블랙리스트 다시 터졌잖아요. 예, 최강욱 전 의원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고 명단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번에 내란이 성공하면은 당시 방첩사 여인영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만들고 그 주변 사람들을 다시 뭐 하려고 하는 뭐 인사 계획까지 내부에서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이 지금 압색 과정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방첩사가 1949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7번째 이름을 바꿉니다. 전두환이 있었을 때 뭐 보안사령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을 이렇게 놔둬야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 뭐 박근혜 때도 문제 많았고 여러 가지 항상 우리나라의 굴곡진 그 어두운 부분에 항상 이 방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7번이나 조직의 이름을 바꿨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외환 유치죄 그리고 이 방첩사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특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뭐 네. 더 구체적인 정황이 또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방첩사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기무사의 후신인데 네. 정치 개입 전력이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 주신 대로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뭐 내란이 터지고 나서 특검 이제 정권이 바뀌면 특검 한 해 만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대선 기간에 그 2주 전의 일이 아니 대선 기간으로부터 2주 전이라고 대통령 선거 2주 전의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정진석 죽을 거면 혼자 죽지. 또 이 방첩사에 그 동원돼 가지고 누군가 왔다라고 하면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부당한 지시거나 부당한 명령이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실제 따랐다고 하면 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선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게 대선 기간 때 그때 민주당이 아마 국회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누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이제 허위다, 그런 사실이 없다.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벌인 일이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을 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방첩사를 만약에 동원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권이 그런 식으로 군을 정치에 개입을 시키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컴퓨터 수거하듯이 이거를 수거해가라고 방첩사를 동원을 합니까? 이거는 정진석 실장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서 면밀하게 따져봐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대목들은 아주 뭐 세부적으로 다 적용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 받으셔야 되겠죠. 네, 용산 자료,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법적인 처벌 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